그러면 8번째 트랙 네. 베니 비디 비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비아냥과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진실을 찾고자 하고 그래도 자유롭고자 하고 그러면서 얘 멍청 쩔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더 이상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아. 뒤로 가면 이제 얘네는 아예 이 바보들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세죠 비판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게다가 멍청 쩔어 이러면서 굉장히 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목이 베니 비디 비치, 그러니까 원래는 VICI잖아요. 근데 네. 발음이 비슷해요. 비치라고 하는 욕설로 바꿔놨는데 카이사르,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얘기를 그 비치를 비치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짠 등장한 거야. 짠 등장해서 욕설 한 번 갈기고 놀리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용기 같은,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지만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구절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구라를 쳐. 근데 이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그런 어떤 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약간 비약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가족들의 또 풍비박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 팔로알토는 자유가 강조되더라고요. 자유가 강조되면서 결국 진실하게 다가와줘. 아까 사랑하지 않으면 구라를 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엔 너가 다쳐, 너가 뱉은 말에 진실하게 다가와줘, 그만해 쿨한 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아마 오케이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유파라 인기로 환산하는 꼴, 이런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자 어쩔 거야 네가 씹어먹고 빌어먹은 돈, 도다고 좀 대비되는 어떤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자유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로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의 어떤 사랑, 진실한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신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칼사르의 말도 사실은 뭐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어떤 여론을 확 바꾸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럴 용기, 그럴 용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다음 부분 넘어가면 셀도 소울. 이제 아까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친구가 하나 나오죠. 친구가 하나 나오고, 인상적이었던 게 물론 뭐 왕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떤 자신의 처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지만 뒤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네 눈빛은 빛난 걸 모두 기억해. 이거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허나 너의 눈은 이제 악마보다도 빨개, 사실 너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꼭 나하고만 친구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다른 범주 안에 있는 사람, 혹은 이를테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 시스템에 순응해서 거기서 성공 가도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구분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너는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지만, 네가 처음 왔을 때 어떤 그 눈빛, 그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비돼서 우린 허린 굽혀봤어도 잡힌 적은 없지,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은 너는 이제 더 이상 팔 영혼도 없어, 이런 말로도 이어지면서, 네가 약을 파는 건 자유인데 내 약에 뭘 타? 네가 핵 있는 건 사실인데 핵은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비판하는 거죠. 이제 마치 그것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게 모든 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그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규범적 경로 안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네가 뭔데?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몇백 벌스는 있지만 하나도 릴리즈를 못하고, 형들은 그냥 내라고는 하지만 나는 내 친구들이
자부심이고 그다음에 내 가족과 내 사랑이 자부심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있죠. 그런 태도들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허리 굽혀봤어도 접힌 적은 없지. 내가 육체적으로 허리를 굽힐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그 시스템 안으로 스스로 굽혀 들어가 본 적은 없어 라고 하는 말로도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네, 이것도. 그러면서 10번째 네. 트랙 홈포. 예,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효과를 걸어가지고 다 뭉개지더라고요. 네. 말이. 네. 근데 이 뭉개지는 게 되게 그 복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가는, 내가 지금 말을 갖고 있지만 그 말이 내 의지대로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홈인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제2의 저스티스들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 임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제대로 발화되지 않고 있는 어떤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거죠. 도플갱어로. 네.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까 홈4에서처럼 그렇게 막 뭉그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임마 네 맘대로 해에 여기에 코러스가 막 섞이면서 네. 되게 복잡한 느낌? 네. 되게 이제 화려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 복잡성, 그러니까 약간 이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난 잘 모르겠어라고 뭔가를 확정하지 않는 태도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이 발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맞고, 이 말이 그 누군가한테 닿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고,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단순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 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태도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고독해요. 왜냐면 제2의 저스티스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난 혼자야. 진짜가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들이.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될래 새벽에 너가 전화하면 혼자가 될래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자의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바꾸고 싶어 하는 어떤 목소리, 네 맘대로 해 임마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어떤 전복의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그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노래 전반에서는 세계 또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죠. 예. 동생들 세월을 보고도 웃길래 사람만 제대라 하면 꼰대 저스티스, 이런 가사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비인간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또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혼란들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 이 말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가고 있지 않고 그 말의 발화 과정 자체도 조금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인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죠. 근데 어딨지? 시스템 바꿔보자는 넌 어딨지? 따라오라던 형들은 어디있지? 결국 나는 혼자가 될래. 이렇게 또 귀결되는 거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코러스가 뒤에 붙는데 그게 이렇게 잦아들면서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아주 정서적인, 그러니까 가사지에서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내는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11번 노래는 네. 도플갱어는 굉장히 외롭게 만든 노래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뭘 하다가 보면 네. 이런 거 누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분신들 이런 뜻인데, 결국 작업실에서 계속 혼자 고민하고 가사 쓰고 노래 만든 건 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자기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좀 이 노래는 약간 개인적인 트랙이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주 개인적인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엿보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성찰, 또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뭔가 조금 구분되고 조금씩 어떤 그 부정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화시키는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바꿔보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독하죠. 고독하죠. 그 고독한 시간에 처해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12번째 아틀리에로 넘어가죠. 네, 이거는 노래가 뒤집어지는 목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소년 하스쿠 습기가 올라오는 아스팔트 위라고 하는 그 약간 지저분한 그런 공간에서 소년이 있고 거기 또 아지랑이 색깔이 피어오르는데 그린색이야. 지저분한 느낌이 확 들죠. 네. 근데 이제 그 소년은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진짜 제목에 나오는 원키드일 수 있고 그 아이한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건 분출이야. 이제 분출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내용들을 채워 나가겠지만 여기 좀 재미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내 마음의 색깔 잿빛보다 희나 햇빛보다 까매 이 약간 뭐 잿빛보다 희나 햇빛보다 까매 이것도 약간 말장난인데 뒤에 가면 쓰레기 위 파리의 등껍질이 빛나네? 근데 이게 되게 빛난다라고 하기에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랑스 파리로 이어지죠. 누가 파리를 싫어해. 근데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약간 말장난으로 가면서 뭔가 저는 이렇게 딱 집중을 했는데 누가 파리를 싫어해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던져 넣고 이걸 막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말장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태도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황은 비관적이지 라고 해놓고 뒷줄에 라고 생각할 때만 비관적이지 이런 어떤 긍정의 마인드로 확 되돌려 놓는다든지 이런 재기발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평화상은 내게 주고 네. 너는 폭탄주나 말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젊다 대박. 또 그것도 있어요. 족가는 소리라는 네 소리 족가는 소리 이런 말장난도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도덕 not allowed but 윤리는 우리 심장의 타투 얘는 알아봐야 믿으니 내가 죽어야겠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감 같은 게 약간 느껴지고 그 윤리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무, 뭐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부정을 통해서 가닿는 세계는 결국 새로운 어떤 윤리를 만들어야 되는 세계고 또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세계고 그것이 이 음악가의 어떤 그 음악적 전망 또 의지 이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막 확정적으로 막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가사라만 보면은 내가 상대한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노래를 들으면 외부에서 나한테 하고 있는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자신감만 갖고 있지 않아. 나한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면 일종의 자기 비하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공격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막 뒤집어지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것조차도 이 음악가의 태도하고는 좀 다른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쩌면 그게 부정의 태도하고도 연결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 그래도 가볼 거야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이 노래가 되게 깊이 울리더라고요. 되게 깊이 울려요. 그러니까 현실도 있고 외부로부터 듣는 어떤 소리도 있고 또 자기 비판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복잡한 어떤 것들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저 동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려나온 듯한 이 노래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지금까지 흘러왔던 노래의 어떤 정서나 의미와는 다른 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아틀리에잖아요. 네. 이제 화가나 조각가들의 작업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 과정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마주해야 하는 것들, 내면과 또 외부와 세속과 또 찾아야 되는 어떤
그 윤리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블러와 하루키를 이거는 왜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물음표 해놨거든요. 여기에 하루키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하면 이제 하루키는 뭐 창작자니까 창작자를 데려와 뭐 이런 이야기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생각하는 하루키에 대한 생각과 저나 우리 남PD님이 생각하는 하루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하루키 소설에 근데 마일즈 데이비스 노래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아 재즈. 네. 맞아. 네, 재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맥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노래 웰컴 투 마이 홈. 이게 앞에도 아까도 홈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전곡의 그 어떤 제가 좀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목소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여기 앞부분으로 웰컴 투 마이 홈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른자들아 우린 검은 자에게 진짜 노른자니 리스펙 받지 뭐 이런 어떤 자부심도 있고 여긴 내 파라다이스 뒤에 가면 이건 무조건 나눌 수 있는 패러다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지 뭘 나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눠 get it 이럴 때 되게 그 희말이 없는 목소리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시상식 장면 같은 그런 그 효과 박수 소리도 있고 뭐 Thank you very much 뭐 Welcome to my home 뭐 이러면서 시상식 장면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홈이죠. 홈. 그러니까 지금 이 홈은 여기 와서 영원이라는 말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 채워진 느낌이고 거기서 이제 나눠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이 앨범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사랑, 진짜 음악을 갈구하는 어떤 내용들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앞 노래에서 이어질 때 이 God은 또 정체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영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진짜 사랑, 진짜 음악을 갈구하는 어떤 내용이고 보면 이 시드 어떤 보루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마지막 보루 혹은 그 전에 부정했던 신과는 좀 달리 만나지는 신 혹은 새로운 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곡은 제목이 저스티스네요. 일단 내용은 뭐 대략 알겠는데 이게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스티스라고 하는 어떤 제목을 달고 이 내레이션을 계속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보면 처음부터 네. 불경하게 나오잖아. 네네네. 청중들을 상대로 네네. 내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히틀러 얘기 나오고 테러리스트 얘기가 나와. 야 테러리스트도 다른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걔네들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왜? 사람? 근데 니네들 그 사람들도 죽잖아. 근데 너네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태도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히틀러가 나오면서 내가 히틀러를 이제 레이프 하겠다. 왜냐면 나한테 당하면 세계 정복 따윈 못 꿈꿨을걸?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들이나 이런 걸 다 비우는 거죠. 그쵸. 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논리에 아무 논리도 없고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희생양처럼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서. 걔네는 그냥 사람들 죽이길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일면 그럴 수도 있지. 반면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진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막 바득바득 막 노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윤리도 없고 뭐
무논리일 수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그런 뉘앙스를 가져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논리나 어떤 부정의 논리로 접근해 버리면 그게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자 이것이 그래 이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너희는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뒤에 가면 Justice ain't free, you're hard than pay for it 이건 뭐예요? 이제 그 켄드릭 라마라는 래퍼의 노래에 나오는 구절인데 저스티스가 이제 정의잖아요. 정의는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나서 돈을 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의가 공짜가 아니듯이 저스티스 이 앨범에 우리 그 래퍼 저스티스도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네, 돈을 내라.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스티스이기도 하고 저스티스이기도 한 그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흘러온 어떤 부정 또 그런 어떤 음악적 태도 그 다음에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상식적 세계들 혹은 규범적 세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이 지금 저스티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의의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 노래에서 약간 귀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뭔가 만약에 이 태도들이 중간이나 앞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것들을 담고 이렇게 하려던 말들을 쭉 거쳐왔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온 말이 너무 이렇게 뚝 뭔가 다른 느낌으로 확 이렇게 물론 열린 느낌도 있어요. 다른 느낌으로 열린 느낌도 있는데 워낙 그 뭔가 톤이나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근데 그게 전환의 느낌은 좀 안 들고 완전 양상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약간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이나 어떤 랩으로 구현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 스탠드업 코미디는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했으면 막 그러니까 저는 이 웃음소리가 왜 웃는지를 모르겠다. 바로 싸움 났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웃겼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문맥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들으러 간 사람들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걸 잊어버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목사 설교하는 걸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 윤리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이거는 이거 자체로 재밌었는데 근데 이거를 왜 붙였냐? 이거는 약간 좀 과욕? 그러니까 이제 내용만 빼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저스티스가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듯이 지금까지 이거를 어떤 쭉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 게 어떤 진지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스티스도 그 진지함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어떤 진지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냥 그 정도? 네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이 앨범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어떤 말씀해주신 그 부정의 태도로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데 이게 너무 진지하게 보이면 그런 것도 싫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요. 저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나온 거니까 저스티스가 나이가 이제 26? 그 정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이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공을 들인 앨범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었을 때가 이런 흐름들이나 창작자가 의도했던 어떤 구성들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저는 음악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용적으로만 보면 제가 받아들인 어떤 부정의 태도들을 보면 약간 전위적인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 전위적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가 다 재미있었어요. 저 특히 그 비니 비치가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욕설이 들어간 노래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욕설이 향하고 지시하는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그 이전에 들었던 그 대상의 위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